289쪽 여러분 60번부터 나가겠습니다. 자, 60번부터는 여러분 이제 실지 거래 가액 방식에 의한 양도 차익 산정에서 취득 가액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여러분 요거 하나 좀 정리하고 갑시다. 양도소득세는 뭘로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가가 대원칙이야. 양도자나 세무서장이나 다 뭘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지거래. 그러면 실지거래가로 계산한다는 것은 그러한 금액이 발생했다는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증빙서류가 있어야 돼.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증빙서류를 가지고 실지거래가를 인정하느냐 말 거냐를 관할세무서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증빙서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매매계약서죠. 매매계약서.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처 계산 때 실거래 같은 실지거래가 증명하기 위해서 뭐가 된다, 여러분?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양도소득세 세무서에 신고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야, 못 믿겠으니까 관련 증빙서를 갖고 오세요 그런다고. 그럼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매매계약서 있어야 돼. 몇 장 있어야 돼? 2장 있어야죠. 왜 2장이야?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또 취득 당시 매매 2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양도 당시는 지금 양도하니까 있겠죠. 버리지 않은 이상은.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야? 취득 당시야. 이거는 과거지사하다 보니까 오래전 일이 될 수가 있죠. 그 오래전에 매매계약서 찾으니까 못 찾는가? 어디 있는지. 그럼 못 찾으면 실질거래가를 인정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실가는 뭐가 있어야 되니까 증빙서류. 그러면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은 양도가에 다 뭐가 돼버려? 양도차익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혹시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가 없을 때는 뭐가 있으면 매매사례가 있으면 매매사례가로 대체하겠다. 매매사례가가 없다? 그럼 혹시 감정평가업자가 발급한 감정서 있냐? 있다면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했다. 그것도 없다. 그럼 마지막 뭐로 가는 거냐면 환산취득가액. 그래서 실무에서는 매매사례가액과 그다음에 감정가액은 거의 찾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중에 갖고 계신 부동산 중에 감정서를 발급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드물어. 또 매매사례가는 찾기가 어려워. 부동산 자체가 개별성이 강하잖아. 요 개별성은 여러분 학교에서 또 우리 뭐 토지 물리적 특성 중에 하나 나왔잖아. 그런 게 다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렇죠? 근데 아파트는 찾을 수가 있죠. 왜 아파트는 평형과 면적이 거의 같으면 시세 때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거기다 이제 뭐 베란다 확정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시가가 반영되냐 안 되지만 기본적인 아파트는 사례가격을 찾을 수가 있지만 상가라든지 특히 토지는 못 찾아. 매매사례가 찾기가 힘들어. 그러면 그때는 감정서 있니? 없다. 그럼 뭘로 가라? 이제 환산취득 가요로 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실가일 때는 필요 경비로서 이제 실지 취득가액에 대응되는 거라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과 뭐가? 양도비가 나오죠. 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도 당연히 증빙서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이게 또 올해 개정된 거죠. 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도 얘는 매매계약서는 있어, 없어? 아니, 자본적 지출과 양도의 매매 단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매매계약서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는 적격 증빙서류, 세법에서만 인정하는 증빙서류, 증명서류 인정하는 거죠. 이때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 증명서류가 바로 뭐냐?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사업자가 발행한 뭐 세금 계산서 있다. 그럼 세금 계산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일반 과세사업자가 아닌 간이과세사업자 등이 발급했을 때는 세금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로 결정했던 뭐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 다음에 소액일 때는 뭐 소득세법상 현금 영수증, 문방구에는 영수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스 시스템에서 여러분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편의점 가면 뜻 얼마 물 딱 찍으면 빠꾸도 찍으면 가격 나와버리죠. 그걸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는 인정해줘. 적격 증명서류. 또는 이게 요거를 반드시 뭐 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 수치 뭐 해야 돼? 보관하고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못 받아. 근데 올해 개정된 게 뭐냐? 자, 이런 게 없다더라도 뭐를 통해서? 금융거래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다. 지출한 것을 뭘 통해서? 계좌 이체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금융거래를 통해서 증명서류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요게 올해 추가된 거죠. 작년 여기까지만 있다가. 그리고 올해는 여기까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기 올해 또 개정된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우리 60번은 뭘 물어본 거죠? 실질 취득 가액의 범위를 물어본 거죠. 15회 때 기출문제네요. 1번 취득에 관한 쟁송이죠. 취득에 관한. 그러니까 취득 단계에서 소송이 발생했죠. 그래서 소유권 확보를 해야 직접 소유된 소송비나 화해 비용이 있다. 그러면 인정해줘 안 해줘? 해주죠. 취득에 포함한다. 다만 가로를 닫고 지출한 연도 각소득 금액. 요 각소득 금액을 자꾸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시네요. 종합소득세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업소득인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미 필요경비 어떻게 했으면 산입했으면 즉 양도소득세 필요금을 잡는데 이미 종합소득세 할 때 필요금을 잡았대. 그럼 무슨 공제가 되니까? 이중공제가 되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요런 실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무슨 공제는 안 된다? 이중공제는 안 된다. 둘 중에 한 군데만 선택하라. 예를 들어서 이거죠. 임대하던 부동산에 대해서 비용이 지출됐어? 뭐 하던 거?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거야. 자, 보세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임대하던 부동산을 뭐 했다 그러면 양도했대. 그러면 양도니까 뭐가 부과되고?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에서 뭐가 부과돼? 종합소득세 부과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필요 경비를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를 잡았대. 그럼 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를 잡으면 돼요, 안 돼? 안 되죠. 양다리는 걸치지 말란 얘기야. 여기도 걸치고 여기도 걸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해하셨나요? 예. 자, 2번. 소득세법상, 자, 밑줄, 기분 나쁜 말 나왔네요. 뭐, 부당예산 부인, 계산이에요. 부당예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하라. 그 얘기죠, 뭐. 3번.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써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 뭐, 약정,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뭐에? 원가에 이자를 더한 걸로 거래가를 어떻게 했대? 확정했다로 조건이 나왔잖아. 그럼 그때는 그 이자 상대 포함해야 돼? 제외돼? 포함해야 되죠. 외우지 마시고 주어진 조건 보면 되죠. 근데 만약에 요게 아니라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이자 상당액. 요건 뭘 말하는 게 여러분? 연체료죠. 그럼 포함해야 돼? 제외돼? 제외죠. 그걸 잘 봐야 돼. 자, 4번. 양도 자산의 보유 기간 중 그 자산이 뭐야, 여러분? 감가상각비로서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 즉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어떻게 했대? 산입했대. 그러면 취득원가에 잡아야 돼? 잡지 말아야 돼? 잡지 말아야 돼. 잡으면 이중공제가 되니까. 자, 5번이죠. 매입 시 기업회 기준에 따라 발생한 밑줄 뭐를?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그 기간 중 보유 기간 동안 뭐 계산했대? 사업소득 결제 필요금을 어떻게 했대? 산입했대. 그래를 취득까지 또 포함해? 아니요. 포함 무슨 공제가 돼? 이중공제 되잖아. 답은 5번이야. 예.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 4번과 5번은 이렇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에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감가상각비라든지 또는 현재가치 할인 차감상각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잡아야 돼? 빼야 돼? 빼야 되는 거죠. 취득가액을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1번 보죠. 61번은 이제 우리 자본적 지출액이죠. 자본적 지출액. 그래서 거기에 봅시다. 그 지출에 관한 뭐를? 증명서류를 수치 보관 밑줄. 이게 작년까지 있었던 거고 올해 추가된 게 뭐예요, 여러분? 실제 지출 사실에 뭐에서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확인되면 이게 올해 추가된 거야. 그리고 이게 어디도 그대로 정한다, 여러분? 양도비도 동일.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도 역시 뭐가 있어야 된다? 증빙서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뭐. 왜? 실가니까. 자, 보죠. 이때 자본적 지출액의 범위에 해당하는. 그래서 취득가액이 나왔을 때보다는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 물어볼 때가 더 쉬워. 1번,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 연장시키는 수선비. 여기 밑줄 가치 증가 또는 내용연수 연장. 이 말이 나면 여러분 뭐야? 이게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정의야. 자본적 지출에 대한 정의. 그러면 이 자본적 지출액과 대응되는 게 뭐랬어요, 여러분? 수익적 지출액이랬죠. 수익적.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없는데? 있는데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금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옛날 초창기 때부터 계속 시험에 나왔던 거야.
그래서 제가 요거를 만약에 제가 이걸 낸다면 수익적 지출액은 이미 노출됐대로 노출됐기 때문에 저는 이걸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당해 자산이 뭐 여러분 현상 유지 또는 뭐 원상 회복 정도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수선비다. 그럼 여러분 요게 뭐고? 수익적 지출이고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잡아놓으셔야 돼요. 1번이 자본적 지출에 대한 정의다면 수익적 지출에 대한 정의는 현상 유지 또는 원상 회복.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제대로 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화장품 자본적 지출액이야? 수익적 지출액이야? 잘 생각해봐. 화장품은 자본적 지출액이야? 수익적 지출액이야? 수익적 지출액이지. 왜? 현상 유지 정도는 원상 회복 피부 탱탱하게 해줬어 해가지고. 쌍꺼풀 수술했다. 그러면 그건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렇죠. 자본적 지출액이죠. 가치가 증가되잖아. 제가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말을 잘못하면 또 괜히 이게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데 예전에 김포에서 어떤 주부님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할게 제가 얼핏 한 번 했는데 아주 대화 이 수단이 아주 뛰어나. 상대방과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을 이렇게 좀 안정시키는 톤이야, 목소리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목소리가 조근조근해.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은 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스타일이 있죠. 저는 지저가 그냥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그분이 뭐 이렇게 질문하러 오면 막 질문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아. 교수님 뭐 하나 질문할겠는데 시간이 되신다면 해도 괜찮을까? 그러면 해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근데 그냥 화장실 하나 붙잡아놓고 질문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하세요. 라고 하죠 나도. 근데 그분이 잘해 실무 나가서. 근데 그분이 연락이 왔어. 교수님 저 이번에 개업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그렇더라고. 근데 우리 아저씨가 나 개업 기념으로 자본적 지출에 처리했다 그러더라고. 뭐 했던 얘기야? 쌍꺼풀 수술했대. 또 아저씨 마음도 이해가 가. 실전에 내보낸대. 예. 그래서 그 아저씨는 그거 해주고 H 자동차 판매회사 거기에 딜러였는데 퇴직하고 애만 봐. 또 애만 보면 또 놀잖아. 노는 걸 또 못 봐. 못 보죠. 그래서 치킨집을 내갖고 아저씨 보고는 그거 하라고 오면서 애 보래. 출퇴근 애 해우고. 내가 원하는 인생. 셔터맨 했는데 씨. 그래서 우리 집사람 뭐 이걸 계속 하려는데 안 하네요. 왼수 같은 이라고. 여러분은 어느 별에서 오신 천사님이에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예. 하여튼 올해 종합부동산세 올해 내년 하여튼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좀 잘 관심 갖고 가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1번 마무리합시다. 정의라고 그랬죠? 응? 자본주의 정의. 그리고 자본적 지출이 나면 여러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바로 2번이야. 그 유명한 뭐죠? 용거리. 이것도 원래 돼. 용도 변경 계량 이용편. 특히 실전 사례 나오는 게 바로 뭐냐? 이용편의가 잘 나와. 그러니까 이용편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 그냥 주저하지 말고 자본적 지출로 돌려버려. 그다음에 3번 개발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또는 하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자비출 수익자 부담금. 끝자가 다 뭘로 끝났어? 예, 부담금을 끝났죠. 뭐랬죠, 여러분? 공과금. 법률에서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금이나 분담금이 나오면 뭐가 나오면 분담금이 나오면 요거는 뭐다 그러면 공과금. 따라서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이렇게 좀 잡으시고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데 여러분 지금은 해당 법률이 폐지가 돼갖고 헌법재판소에서 유언 판결을 받아갖고 삭제된 법률에 따라서 예전에 부과된 게 뭐가 있냐면 바로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끝자가 뭘로 끝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얘는 필요 경비로 인정을 못 받아요. 물론 예전 과거에는 나왔던 문제입니다.
실무에도 일어납니다. 왜냐면 요게 택지 소유의 상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지 법정 면적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을 때 때린 벌가금이 바로 부담금이야. 얘는 벌가금 성격이 강해. 그래서 필요경비를 인정 안 해준다 그랬었어. 그래서 옛날에는 요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은 필요금으로 못 잡았어요. 근데 이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에 대한 법률적 근거인 택지 소유의 상한에 관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유효 판결을 받아버렸고 무효가 됐어. 폐지가 됐어, 법률 자체가. 그래서 지금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렇지만 과거에 부담한 부담금은 요거는 필요 경비를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요게 과거에 나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요것만 아니면 나머지나 부담금, 분담금 나오면 이런 공값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요 분담금의 대표가 뭐가 있었죠, 예전에는? 학교 용지 분담금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이것도 헌법재판소 유효 판결을 받아서 삭제됐습니다만. 그러나 예전에 학교 용지 분담금 부과했어요. 아파트 분양 개발할 때 그 아파트 단지에 뭐 하면 학교 하면 거기에 대해 그 분담금을 부과했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유효 판결을 받았죠. 학교는 뭐죠? 공공재죠. 공공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나 주민한테 제공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는가. 그런 거 하라고 우리가 뭐 낸 건데 세금을 냈는데 왜 세금 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학교 용지 분담금을 부과하냐. 이게 헌법재판소 유효 판결을 받았어. 그래, 이런 것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등이 협의 매수나 수용당했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럼 뭘 받구나 우리? 보상금. 근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입장이 같아 달라? 다르죠. 그래서 보상금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 등의 금액이 있다면 이거 필요경비를 인정해줘 안 해줘? 해줘야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 잘 봐야 돼.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 금액 계산, 즉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이미 필요경비 어떻게 했다면 산입했다면 양도세 계산 필요경비 포함해야 돼, 제외돼? 제외해줘. 이때에 이 화해 비용 등의 금액은 밑줄 요걸 놓치면 안 돼. 증액된 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더라도 전액 인정이 아니라 뭐 증액된 보상금을 한도로. 자, 변호사 비용은 1억 5천만 원에 들어갔어. 소송 거래가 누구 도입해? 변호사. 근데 변호사가 뭐 되게 비쌌는지 어떤 1억 5천만 원 들어갔어. 그래서 승소 판결 받아갖고 증액됐어. 근데 증액된 보상금은 1억 원이야. 이해하시나요? 그럼 변호사한테 얼마 갖다 바쳤는데 1억 5천만 원 갖다 바쳐서 승소했는데 증액된 보상금 얼마? 1억. 그러면 이때 필요경비를 잡으시는 금액은 얼마? 1억이죠. 뭐. 그 얘기입니다. 물론 본인도 증액된 만큼 보상금이 증액된 보상금만큼 양도가액이 어떻게 돼? 증가돼야 되겠죠. 그럼 증가된 양도가액과 증가된 보상금 땡돈 치면은 제로가 되겠죠, 이때는. 이해하시나? 자, 토지가 보상을 수용되면서 내가 보상금 얼마 받았냐? 6억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다 이제 당초 취득가를 빼겠죠. 응? 당초 취득 때 필요금을 뺄 거 아니야. 그래서 뭐가 나오는가? 양도 차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보상금이 마음에 안 들어. 더 달라고 해갖고 뭐 걸었다고? 소송. 그럼 당연히 뭐가 발생해? 소송 비용이 발생하겠죠. 자, 소송 비용이 만원에 들어서 5천만 원 들어갔어. 소송 비용 5천만 원 들어서 승소가 되기를 승소 판결 봐서 증액된 보상금이 얼마인가 봤더니 1억이 돼. 그럼 요때 요거 잡아준다 안 잡아준다? 잡아줘. 근데 이거 잡는 만큼 모두 잡아줘. 증액된 거 올라가잖아. 이해하시나요? 네. 그걸 아셔야죠. 그러면 그만큼 양도책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이때 세무서장은 이거 잡는 만큼 이거 올라가니까 세무서장 손해보는 게 있어 없어? 없죠. 양도책이 더 커져버리니까. 이해하시나요? 그런데 소송으로 걸어갖고 소송비 얼마 들어갔는데 5천만 원인데 승소 판결 받는데 증액된 보상금 얼마냐?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거죠? 그러면 이때 비용으로 잡아주는 금액은 얼마까지만 잡아주겠다는 얘기야? 3천만 원만 잡아주겠다는 얘기야. 3천만 원. 이해하세요? 그럼 증액된 보상은 얼마? 3천만 원. 그 다음에 인정해준 비용 얼마? 3천만 원. 그럼 양도책 여기 증감분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5천만 원 다 인정하면 양도책이 어떻게 돼?
줄어들죠? 아니, 증액된 보상금 얼마고, 3천만 원, 소송비용 얼마, 5천만 원. 5천만 원 다 인정하면, 양도가 얼마, 3천만 원 증액됐죠? 그 증가된 비용 얼마, 5천만 원, 그럼 마이너스 2천만 원이 되잖아. 그러면 과세관청 이건 용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결론 낼게요. 증액된 보상금 필요금도 증액된 요 보상, 왜 이래, 죄송합니다. 소송비용 필요경비 인정해 주는데 안 해준대? 해 주는데 뭐를 한도로 한다? 증액된 보상금을 한도로에만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예. 자, 5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밑줄. 얘 뭐죠, 여러분? 보유세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에 대응되는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수익적 지출에. 그 다음에 여러분 상속받은 자산 양도했다, 증여받은 자산 양도했다. 당연히 뭐가 부과돼요? 상속세, 증여세 부담한 게 있겠죠? 그거는 필요로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특히 놓치지 마세요.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했다. 그러면 상속을 받아 뭘 낸겠다? 상속세.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증여받아 뭘 낸겠다? 증여세. 요때 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원칙. 양도소득세, 양도철 개설된 필요를 잡아 못 잡아? 못 잡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죠 뭐. 그 다음에 여러분 62번은 주로 적으세요. 기본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주로 어디? 통칙, 기본 통칙. 최근에 제가 계속 그랬죠. 기본 통칙에도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봐두시기 바라겠고요. 63번 보죠. 자, 63번은 이제 양도비를 물어본 겁니다. 양도비. 뭘 물어본지 판단합시다. 61번, 62번은 뭐였고? 자본적 지출액이고, 63번은 뭐고, 여러분? 양도비. 자, 같이 봐요. 양도비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만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를 수치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 금융거래 증명서에서 어떻게 된다? 확인된다. 요 확인되는 것만 공제받는가? 예. 자,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자, 위약금. 얘는 필요금을 공제를 해줄까 안 해줄까? 성격을 봐요, 여러분. 위약금. 계약의 위반으로 해서 부과되는 벌가금을 말하는 거죠? 예, 당연히 필요금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근데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체결 후에 얘가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져 버렸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재건축 사업을 하는데 재건축 사업이 계속 진행하는데 승인이 안 떨어지고 있어서 짜증나서 매매 계약 마침 실제 있었던 일이야. 요 양도자가 승인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다른 데 그냥 집 사느라고 이걸 뭐 해버렸어? 팔아버렸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그런데 그 체결한 그날 다음 날에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졌어. 예병? 예, 그 소리가 나와요. 그럼 이 양도자 양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안 들어? 안 들죠,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돼? 계약을 해지해야죠. 그럼 당연히 주책 사유가 누구니까? 양도자가 부담을 하죠. 그럼 거기다 중개 부담 이런 건 여러분 중개부에서 잘 배우셨고. 그래서 위약금 물었다. 그러면 그걸 나중에 필요 공제할 때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양도자 제 카페 회원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희한한 게 여태 안 되던 게 갑자기 그날 저녁에 공인중개사 때 연락이 갖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 매수자가 나타났는데 오늘 빨리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그러대. 오늘 꼭 체결하자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분이 진주인가 어디 있는 분인데 어디까지 다시 와갖고 마산이가 어디까지 와갖고 다시 계약을 체결했어. 그래서 하도 내놨는데 안 팔리다가 나왔으니까 그냥 얼른 잡고 싶은 거지, 심리상. 그래, 팔자. 그래서 계약을 딱 체결했는데 그 다음날 사업성이 떨어진 거야. 이 사람 뒤집어진 거지. 그래갖고 이제 막 이분 저분한테 막 드쓰셨겠지. 이걸 그대로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 중개부 교수가 그럼 위약금 물고 그냥 해제해라. 응?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한 위약금은 필요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자산을 양도하게 직접 지출한 중개수수료 당연히 양도비죠 뭐. 자, 3번이 올해 신설된 거죠. 역시 요것 때문에 지금 보자는 의미입니다.
2018년도 신설된 겁니다. 3번. 매매 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뭐 명도 비용, 양도비를 인정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올해 2018년 신설. 네, 물론 서브노트에 다 있죠. 마치 처음 본 듯이 또 열심히 적죠. 습관이야. 그래도 쓰면은 마음은 편해요. 그런가? 에이, 다 수험생이 다 그렇지 뭐. 자, 4번. 토지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자, 만기 전에 뭐 했다? 누구한테 양도했대? 금융기관. 그때 매각차선 전액 인정 받아 못 받아? 받죠. 요것도 작년 시험에 나왔네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자, 국민주택채권이나 토지개발채권을, 자, 내가 부동산을 매입하죠. 그럼 부동산을 매입했으니까 당연히 이전 등기해야 되겠죠. 이전 등기 신청서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전 등기했어. 그럼 내가 채권의 취득 목적 달성했죠. 그러면 얘는 만기 시점까지 갖고 있는다, 안 갖고 있는다? 안 갖고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얘는 국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20년 또는 15년, 뭐 10년 후에 받게 되는 채권 금액에 대한 현재 가치로 사지를 못하고 여러분이 액면가에 돈 주고 다 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만기 시점까지 갖고 있어도 얼마 받아? 액면가액밖에 못 받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거를 만기 시점까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뭐 해버려? 중도 매각을 해버려.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잔여 기간에 대한 보유 기간에 대한 이자 비용을 포기하는 거죠. 이자 수익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팔면 뭐가 돼?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내가 산 금액보다 판 가액이 적을 수밖에 없어.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이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거니까 필요경비 인정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해주겠다는 얘기야. 다만 이때 그 상대방이 누구냐, 매매 상대방이, 즉 매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매매 상대방이 누구였다면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누구였다면 금융기관이었다면 이때 인정되는 비용은 얼마냐? 전액 인정을 해줘, 전액. 이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채권 시장에서 형성된 매일매일 채권에 금리가 나오고 그 금리로 환산했을 때 차손은 이 은행이나 저 은행이나 똑같이 나와. 시장에서 형성된 이자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누구야? 금융기관 이외의 자한테 양도했을 때 문제야. 여기는 뭐야? 사금융이죠. 법무사마다 금리가 달라. 지들이 받고 싶은 대로. 물론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가 있겠지만 자기네가 결정해. 그러니까 이때 누구한테 양도하면 금융기관 이외의자, 즉 누구한테 양도했다 가정을 해서 법무사. 실무에서는 이게 일어난다고 그랬죠? 실무는 이거야. 왜? 본인이 직접 등기를 안 하고 누구한테 맡겼기 때문에? 법무사한테 맡겼기 때문에. 그럼 이때는 전액 인정해준다? 아니, 이때는 누구한테 양도했을 때? 금융기관에 양도를 했을 때, 가정했을 때의 양도 차손을, 매각 차손을 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구냐를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따져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했는데 매각 차손이 얼마 나온가 봤더니 300만 원 나왔어. 그럼 이게 누구한테 팔았다면 은행이나 증권에 팔았다면 이걸 전액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근데 누구한테 팔았다면 법무사한테 팔았어. 법무사한테 팔았더니 법무사는 얼마냐 나왔더니 500만 원 나왔대. 사금리가 더 높죠? 금리가 더 높으니까 손실 더 커질 수밖에 없어. 그랬을 때 매각 차손이 얼마인가 여기 얼마 나왔냐? 500만 원. 그러면 이때 500만 원 다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얼마까지만? 300만 원까지만 인정해주겠다 그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예. 자, 5번 자산을 양도하게 직접 지출한 비용. 밑줄 여기 5번 자산을 양도하게 직접 지출한 비용.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양도비에 대한 정의죠.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가 있는가 여러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여기 밑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뭐랬죠 여러분 이게? 요거는 세무사 대행수수료죠. 세무사 수수료. 등기는 누구한테 맡겼고? 법무사. 소득세는 세무사. 그럼 세무사 대행수수료 줘야 돼. 그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여기가 바로 뭐야, 여러분? 중개수수료, 뭐, 이런 것 등이죠, 뭐. 또 법무사 맡겼다? 법무사 뭐 수수료, 이런 각종 수수료 다 인정해 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64번에 여러분 별표 하나만 표시가 됐는데 요거는 주로 다 어디 나와 있는 거냐? 기본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근데 1번이 시험에 나왔죠. 1번이. 2번 나왔네, 최근에. 납부 영수증이 없는 취득세는 필요금으로 공제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아니야. 취득세는 뭐가 없어도 증빙 서류가 없어도 즉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금으로 인정을 받아. 그래서 공제해 한답니다. 납부 영수증이 없는 취득세도 필요경비로 받는다. 공제한다. 뭐가 없는데? 왜 해줘?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해당 세율을 때리면 취득세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억짜리 토지 샀다 봅시다. 3억짜리 건물 샀어. 그러면 취득세 얼마 나와야 되는가? 부동산 4억 원에 샀다고. 그럼 취득세 얼마나? 아씨, 갑자기 취득세 물어보면 안 되죠. 우리 뭐 현상이 발생해? 버퍼링 현상이 또 아니 부동산 매매를 사면 취득세 몇 프로야? 4%잖아. 그럼 3억 곱하기 4%면 얼마? 1200만 원. 내가 계산하면 누가 계산하면 다 1200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없어도 영수증이 없어도 취득세는 계산이 확인이 돼야 안 돼? 돼. 그래서 영수증이 없어도 해줄게 그 얘기야. 그냥 해당 가에다 세율 곱하면 되니까.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예. 나머지는 한번 여러분이 보시고요. 자, 이제 우리 65번부터가 이제 주로 이제 실제 필요 경비로서 물어보는 형태야. 그러니까 65번부터 이제 짬뽕 된 거. 실제 취득가에 자본적 취득가에 양도비를 다 합쳐서 물어보죠, 보통. 그러면 66번, 67번만 봅시다. 다 기출문제죠, 여러분? 예. 자, 66번, 67번만 볼게요. 자, 66번.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있는 거주자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해 부동산의 양도차를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단 그 지출액에 관한 증명서를 수치 보관하거나 이제 올해 여기 추가된 거죠. 실제 지출 사실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확인된다. 자, 여기서 66번 문제 지문을 걸고 보고 질문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은 상당히 공부를 하신 분들이야.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질문할 수 없는 내용인데, 자, 밑줄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사업소득행위일 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계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분은 상당히 공부를 하신 분이죠. 자, 분명히 양도세는 사업행위여야 된다? 아니어야 된다? 아니어야 됩니다. 그랬어. 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사업행위로 양도할 때는 이때는 어디로 간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으로 가서 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 사업소득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 아닙니다. 사업소득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매매업자나 주택 신축 판매업자의 판매 행위만 여기로 가는 거야, 여러분? 종합소득세로 갑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은 무슨 소득으로 보면 돼요? 임대사업소득. 즉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로 가는 거예요? 종합소득세로 가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로 해요. 왜냐면 매매가 업이 아니라 임대가 업인 사람이 임대하던 부동산들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하던 부동산 양도했다. 양도소득세다, 종합소득세다. 양도소득세라니까. 사업소득이라면 아니 여기서만 사업소득은 뭐 매매업.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자나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면 이때는 올라가고 종합소득세로 가는 거고 그냥 단순히 누가 임대업자가 임대하던 부동산 양도했다. 또는 공인중개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사무실을 양도했다. 그럼 어디로 가라고 이거는 양도소득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1번. 양도 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죠. 취득 후 쟁송이니까 무슨 단계, 여러분? 보유 단계죠. 그때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유에 대한 소송 비용이 있다? 당연히 필요금을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죠. 뭐가 돼? 자본적 지출액이죠. 왜 자본적 지출액이야? 취득 후 그랬으니까. 무슨 단계야? 보유 단계잖아.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자본적 지출액이죠. 그런데 마지막. 그 지출한 연도 각 사업소득 금액 개념 때 필요금이 산입된 거는 포함해야 돼, 제외해야 돼? 제외해야 되죠. 답은 1번이네요, 뭐.
이중공제 방지 목적상 얘는 이미 어디서 계산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계산 필요를 산입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 때 필요를 산입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요. 자, 그래서 1번은 뭐야 여러분? 이중공제 방지죠.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최근에 나왔네요. 자, 2번. 납부 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 밑줄 뭐 나왔네? 재건축 부담금. 그러면 당연히 뭐야? 자본적 지출액이죠. 3번. 양도 자산에 뭐 나왔네, 여러분? 밑줄 이용편이네요. 당연히 뭐야? 자본적 지출액이죠, 뭐. 4번.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 과세표는 신고서 작성 비용이나 공증 비용. 이건 당연히 뭐야? 양도피죠. 왜? 양도하기에 지출했다고 그랬으니까. 5번. 토지나 건물을 취득했는데 그에 따라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뭐를 국민주택채권이나 토지개발채권을 언제? 만기 전 누구한테?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매각자산 필요금을 잡아 못 잡아? 잡죠. 다만 한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때의 매각차선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받아 못 받아? 못 받죠. 요거죠 요거. 예.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300, 법무사한테 받을 때 500, 그럼 얼마만 인정받아? 300만. 67번. 작년 기출문제네, 여러분. 보죠.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작년가야. 1번.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한대? 실가. 그러면 이때 당초 약정에 의한 나왔네.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 상당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이죠. 포함하면 안 되죠. 아까 포함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뭐야, 여러분? 당사자 약정에 의하여 원가 이자를 더해서 거래가를 확정했을 때 이자 상당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할부, 연부 이자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1번은 할부, 연부 이자가 아니라 뭐야, 여러분? 이거는 지급일 지연, 연체료잖아, 연체료. 그 포함해야 돼, 포함하지 않아야 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이 아니야. 옳은 거 물어봤죠? 이거 옳은 거야, 틀린 거야? 옳은 거죠? 예, 그래서 답은 1번 돼야 되겠죠. 자, 2번 볼까요? 취득가액을 뭐 해야 돼? 실가로 한대. 그러면 자본적 지출액도 실제로 지출된 가액에 의하여야 되죠. 이때 소득세법상 증명서를 수치 보관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뭐 지출 사실 뭐 하면 입증되면 필요면 인정된다? 틀린 말이죠. 지금 수치 보관하여야 돼. 다만 수치 보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의에서 금융거래 이 말이 나오면 인정을 받는 거고 단순히 지출이 입증된다. 그러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 나와야 돼 대신? 금융거래. 자, 그래서 요거는 작년에 나오다 보니까 작년에 명백하게 틀린 말이 됐지만 올해는 조금 이제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뭐 하지 않았어도 수치 보관하지 않았어도 모의에서 금융거래 요 말이 나와야 돼. 단순히 증명서류가 아니라 이 말이 나와야 돼. 자, 3번 소득세.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이었는데요. 예, 진짜 작년에 어려웠던 게 이런 게 나와서 그런 거죠. 소득세법상 취득가액 계산할 때 뭐를 감가상각 필요금으로 공제한다고 해서 안 해준다고 해서 해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때 이 감가상각비를 자 취득가액을 실질 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 이중공제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취득원가를 당연히 필요금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매년 보유기간 중에 뭘 계산했어? 감가상각비. 근데 그 감가상각비를 뭘 계산할 때?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당연히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금을 어떻게 한다서 취득해서 빼내야 된다고 그랬죠? 이중공제가 되니까. 응? 그래서 취득가에서 빼내야 되는데 이때 이 취득금액을 취득해서 빼내는 것이 취득가액을 뭘 할 때는 물론이고 실가로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매매사례가액이라든지 또는 감정가액이라든지 또는 뭘 할 때 환산가액을 할 때도 어떻게 되냐? 빼내야 됩니다. 이거 통칭에 나왔는 내용인데 이걸 여러분한테 물어봤어. 근데 하여튼 자 제가 얘기 싶은 건 이거야. 작년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자 보기 지문에
못 보던 지문이 나오면 일단 답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걸 좀 주의해달라는 얘기야. 답이 될 가능성은 매우 약해. 근데 우리가 보던 데서 답이 없으면 못 보던 걸 찍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이미 답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3번을 몰라도 답은 아니다라고 찍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실전 요령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내가 모든 문제를 명백히 답을 알고 문제를 풀면 괜찮은데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있어. 보기 지문에 생전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게 나왔어. 그러면 그걸 갖고 자꾸 찍지 마시고 일단 답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생각하라고. 답은 우리가 보던 데서 찾아야 된다고. 이해하셨나요? 근데 우리가 보던 데서 답이 없어. 명백히. 그럼 그때는 뭐 할 수 없이 못 보던 걸 찍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못 보던 게 나왔다. 올해도 분명히 이런 지문이 나올까? 전혀 보도 듣도 못한 지문이 나왔다. 일단 그러면 뭐가 아니다 생각하라. 답이 아닌 걸로 생각하고 우리가 보던 데서 답을 찾으라고. 응? 근데 보던 데서 답을 못 찾겠어.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못 보던 걸 찍는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럼 못 보던 걸 찍으란 말이에요. 찍지 말란 얘기야. 찍지 말라고. 찍어서 답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답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자, 4번이죠.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 양도하면서 발생한 매각처 또 나왔네요. 국민주택채권 매각처도 나왔다. 이는 채권의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비용을 인정한다? 아니죠. 틀렸죠. 전액이 아니죠. 금융기관 안에서만 전액이고 금융기관의 외이자일 때는 금융기관 양도시 매각 차손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답이 아니야. 아니죠. 왜 옳은 걸 물어봤으니까. 이해하시나요? 예. 자, 5번.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인정된다니까? 뭐가 없어도? 영수증이 없어도. 예. 그렇게 해서 좀 정리하시고요. 자, 68번부터 적으세요. 기준시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준시가. 그래서 풀지 마세요. 예, 안 풀어도 된다 보고. 70번부터가 이제 계산 문제인데, 자, 저는 이제 고민을 하는가. 했을 때 효과보다는 했을 때의 더 어려움이 더 커. 응? 해석하고 해결해갖고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가능성보다는 아유 씨 나오면 그냥 버려야 되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결론 또 나올 가능성은 없어 올해는. 응? 다행이야. 그래서 여러분 안 풀어줘도 돼 올해는. 70번, 71번, 72번. 다만 그래도 무조건 안 풀면 스키는 모르면 꼭 안 풀더라 그러는 분이 계셔. 그래서 72번만 한번 풀어봅시다. 72번만. 가장 작년 문제 중에서 한 문제, 계산 문제 나왔던 게 바로 요거고요. 가장 최고의 난이도 문제였습니다. 자, 갑시다 한번. 28의 기출문제를 수정했는데 자, 갑니다. 거주자가 국내 소재, 참, 윗줄, 1세대 1주택, 국내 소재 1세대, 뭔가 떠오르는 게 있나? 그쵸. 비과세를 뭐 내미는 거 아니야? 그런 냄새가 나야 돼. 아무 냄새가 안 나는데요? 이런 분이 계셔요. 환장합니다. 묻어버렸어, 그냥. 양도책을 얼마인가. 그런데,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 그러면 비과세 한번 논할 것 같죠? 그래서 거래 일자 나와 있네? 거래 날짜를 보니까, 몇 년 지났네? 2년 이상이 지났네, 보유기간이? 거래 일자 보면 양도 시점의 거래 일자와 취득 시점 일자를 보니까 보유기간 몇 년 이상 보였어? 2년 이상 보였잖아. 그럼 무슨 요건 충족했네? 비과세 요건 충족했어. 그럼 과세는 양도책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비과세니까 과세는 양도책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겠죠? 근데 보기점을 보니까 영원히 있어, 없어? 없죠? 아, 그러면 얘는 지금 비과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고 과세가 되는 걸 알아 눈치를 채야 되는데 그런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실 거고 아예 이런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죠. 그런 분도 계시고 자, 그러면 일단은 과세는 양도책을 물어봤다. 그냥 뭐 과세된데 양도책이 얼마냐 물어봤어. 자, 그럼 이제 무슨 가게에서 양도책을 물어봤으니까
실지 양도가에서 뭘 빼야 되고 실지 취득가액을 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취득가액을 뭘로 했으니까 실가로 했으니까 기타 병비로서 뭐가 나와야 돼? 자본적 지출액과 뭐가 나와야 돼? 여러분 양도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야 여러분? 실지 거래가에 한 양도 차익이죠. 자, 그래서 이게 실지 거래에 한 양도 차익입니다. 그냥 부담 갖지 마시고 들으세요 여러분. 그냥 올해 나올 가능성 틀렸기 때문에 나는 틀렸다. 그러니까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자, 실지 양도가 주어졌어요? 주어졌네. 얼마? 10억. 자, 10억. 이제 뭐로 가야 돼? 실지 취득가. 자, 구합시다. 실지 취득가에. 그랬더니 확인 불가능하대. 그리고 다시 그 밑에 양도를 이번 자료 그 다시 1번 보니까 취득 및 양도 내역에서 뭐는 됐대 그러면 등기는 됐다라고 했네. 주택인데 뭐는 됐대? 등기. 자, 그다음에 양을 1번 증명서를 수치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의 금융거래 증명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자본주체 양도비. 여기서 기출문제 수정으로 됐죠? 수정으로 돼 있죠? 뭘 수정했냐? 그걸 수정해서 실제 지출 사실의 금융거래 증명서에서 요 말을 제가 집어넣었어. 원래 작년 이 문제가 없었어. 그냥 뭐해서 증명서 수치 보관하여 확인된 자본주의가 양도비는 얼마다? 3억 원이다 했는데 그거를 제가 뭐 실제 지출 사실 금융거래 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문구 요걸 제가 수정했다 그 얘기야. 결국 지금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없는데 그럼 다른 자료는 있어 없어? 없죠. 그래 양거래 3번에 뭐라 했어? 양거래 3번에 뭐라 해줘서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됐죠? 자, 그럼 실제 취득가액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그럼 대안은 이제 뭐로 가야 돼? 매매 사례가 되겠죠? 매매 사례가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로 가야 돼? 감정가액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그럼 이제 뭐로 가야 돼? 환산 취득가액을 하죠. 응? 매매 사례가가 감정가 주어지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건 적용할 수가 없고 이제 세 번째 순서가 뭐라는 얘기야? 환산 취득가 이거 갖고 양도차익 계산하라는 얘기야. 자, 그럼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뭐에다가 실가를 가지고 요거를 뭐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이 뭐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는 양도당 시가 주어졌네. 얼마? 10억. 자, 양도당 시 기준시가 주어졌어요? 얼마로 주어졌어요? 5억. 취득당 시 기준시가 주어졌어요? 4억. 네, 요거 고쳤어요, 제가. 자, 그럼 몇 프로 요거? 계산하기 좋게 80%죠? 그러면 당연히 취득, 환산 취득은 얼마 되는 거예요? 8억.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가액을 실가로 하지 않고 뭘 했으니까 환산가,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가 양도비가 나오고 못 나오고 대신 뭐가 나와야 돼?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 나와야 되죠. 맞아요? 네. 자,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이죠. 그럼 필요 경비 계산 공제액은 뭐에다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양도 물건에 따른 공제율이죠. 자, 공제율은 자, 양도 물건이 뭐야? 주택. 그럼 주택이라는 부동산은 몇 프로야? 3%죠. 다 미등 양도는 0.3. 근데 거기 뭐라고 제시됐어? 등기된. 그랬으니까 미등 양도 시비 걸지 마라. 그러니까 몇 프로 하라는 얘기야? 3%라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얼마 제시됐어요? 4억 원에 몇 프로? 3%. 그럼 얼마야? 1,200만 원이죠. 자, 그래서 양도 차익. 얼마? 10억에서 얼마 빼시고요? 8억을 빼고요. 얼마 빼요? 1,200을 빼는 거죠. 그럼 양도차익은 얼마 돼? 1억 8,8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네, 이게 양도차익이죠. 그럼 양도차익 1억 8,800만 원 고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얘가 지금 양도한 물건이 뭐랬어? 1세대 1주택으로서 10억이라는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이면 뭐 하라서 분명히 안분 계산했어요. 그래서 안분 계산하라. 그럼 양도가 얼마? 10억에서 무조건 상수 얼마? 9억을 양도가 얼마? 10억. 그럼 몇 프로? 10%. 그래서 얼마? 1,880만 원이 바로 과세가 되는 양도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두 개를 섞어놓은 겁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안분 계산, 그 다음에 환산가액으로 인한 바로 양도차익 계산 두 개를 복합해 놓은 거예요. 이걸 왜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냐고. 이건 세무사한테 물어볼 내용이지. 이건 공인에서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내용이지. 공인중개사가 양도세 계산하냐고. 이런 것까지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고. 이런 걸 따져야지, 적법성에 대한. 그랬더니 작년에 뭐 나온 줄, 이거 난리 났어요, 작년에. 작년 카페에, 유명한 포털 사이트 카페에 2017년도 공인중개사 불복 카페가 만들어졌어요. 매년 만들어져, 그 카페는. 매년 만들어져요. 네. 선생들하고 이제 이게 붙었어. 자, 답이 없다. 아니, 복수의 정답. 요걸로 하는 사람, 요것도 답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얘가 답이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왜 다녔냐. 이재기라는 사람은 과세되는 이 말이 빠져갖고 양도 차익을 물어봤기 때문에 1억 8,800만 원이 답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신 거고, 당연히 고가주택일 때 양도차익은 안분 계산해서 당연히 이게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을 당연히 물어보는 거다 해갖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작년 저게. 근데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이 제기가 아니라 이게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봐야 할 적적성의 문제냐, 이제 그걸 저는 논하고 싶은데, 그런 거는 논하지 못하고, 이게 지금 과세가 되는 양도차익을 물어봐야 되는데, 양도차익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이 1억 8,800이 돼야 된다. 이걸 가지고 제기를 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네. 이런 건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볼 성질 자체가 아니다는 얘기야. 제가 볼 때는. 이걸 공인중개사한테 왜 물어봐? 우리가 계산하나, 이거? 이거 누가 계산한가? 세무사한테 물어봐야지. 세무사, 공인중개사나. 이걸 왜 공인중개사, 이 사람이 아마 공인회계사인 줄 알았나 봐. 공인중개사 문제인데. 무슨 말인지 감 잡으셨나요? 네. 작년에 공무원 수행들은 이걸 따졌어. 작년에 이런 공무원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 역사인가? 여기서 나왔는데 이게 전문가도 모를 정도로 전문가도 책을 뒤져봐야만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냈어. 그러니까 공무원 애들이 수험생들 들고 일어났어. 이런 게 우리한테 물어볼 성질이냐 문제냐고. 전문가도 모르고. 그래갖고 출제위원회가 막 가서 난리치고 그랬어. 그래갖고 거기 다시 응답을 받았어. 이런 문제 가급적 철저히 배제하겠다. 그리고 평가위원회를 좀 더 수험생 입장에서 더 배려를 해갖고 이런 문제 안 나오게 해야겠다. 그런 답을 받아냈어. 어우. 잘했다. 역시 젊은 애들이다 그랬어. 근데 우리는 이거 과세되는 양도차익이라 이러는데 양도차익을 물어봤으니까 1억 8,800이라 해야 되는 거야. 이러하니 저는 좀 답답했습니다. 그걸 보고. 자, 그래서 오늘 답답함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